또 하나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구글.org인데요. 구글에서 2004년도에 상장을 하면서 구글.org라는 이 재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 게 이 상장을 해가면서 굉장히 많은 자금이 회사로 몰리게 될 텐데 그 주식의 1%를 이 자선단체에다가 기부를 하고 또 이 매해마다 수익의 1%를 이 재단에다가 기부를 하고 마지막으로 직원들 시간의 1%를 이 재단을 위해서 기부를 하겠다. 이러한 식으로 해서 구글.org를 설립을 했는데요. 이것 또한 굉장히 새롭고 기존에는 그냥 영업이익이 날 때 좀 기부를 하고 안 날 때 이런 거가 아니라 정말로 이 활동 자체에 어느 정도 비중은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배정을 하겠다. 이러한 이제 그 제도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것 또한 굉장히 새로운 이러한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 회사가 사회의 이익도 함께 가면 갈수록 비즈니스의 본질에 포함을 시켜 보다 보면은 제 생각에는 이러한 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과 가면 갈수록 가까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기존에 밀턴 프리드맨의 좀 탓이 크지만은 기업의 유일한 존재의 목적은 수익 창출이다. 아직까지도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것 같아요. 심지어 여기 경영대학에서 경영을 공부하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사회적인 기업의 모습들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회사가 물론 수익이라는 것은 배제될 수는 없어요. 수익 없이는 회사가 돌아갈 수는 없지만 하지만 수익 이상의 목적을 갖고 그 이상의 가치를 갖고 운영이 되는 이러한 사회적 기업들의 그 추세가 가면 갈수록 커질 것 같습니다.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에 대한 이제 대표적인 책을 쓴 게 무하마드 유누스라는 방글라데시의 교수님인데요. 이분이 이거의 대표적인 그 사회적 기업의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이자 또한 동시에 실제로 이 사회적 기업을 운영함으로써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을 세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노벨 평화상까지도 받은 분인데요. 이분이 세운 이 은행이 그라민뱅크예요. 그라민뱅크라는 것은 이 정말 극빈곤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소액 대출을 주는 건데 그걸 무담보로 주는 겁니다. 처음에 이거를 제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 그랬어요. 어떻게 은행에서 담보가 하나도 없이 대출을 해주냐? 절대로 상환이 되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신용에 대한 개념이 더 부족한 이런 극빈층 쪽에서 이렇게 소액 대출 무담보로 하는 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1983년도에 시작을 한 게 현재는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을 빈곤에서부터 탈출할 수 있게 해줬어요. 상환율이 95%가 넘습니다. 이렇게 높은 상환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도 짰어요. 그래서 이런 150달러씩 이렇게 이제 대출을 해주는데 150달러 정도면은 저희 우리나라의 15만 원 정도면은 어떻게 이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데 그러한 극빈국의 그 층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그 정도의 대출이 삶을 새로운 거를 시작할 수 있을 만한 금액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명을 함께 연대를 해갖고 보증을 해서 그 5명이 서로 함께 다 같이 이 그 대출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서로 힘이 돼주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한 게 이 그라민은행이고 이게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의 사례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 스테이크홀더, 쉐어홀더의 관점에서 스테이크홀더의 관점으로 이전이 되고 있는 이러한 형상인데요. 기존의 쉐어홀더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주주입니다. 밀턴 프리드맨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기업은 주주들의 도구이다. 그리고 유일하게 기업이 책임이 있는 것은 주주들한테만 책임이 있다. 하지만 과연 기업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 주주들만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한다면은 그러한 이제 주주들의 이익을 챙기다 보면은 사회에서 많은 피해가 될 수 있겠죠. 물론 환경 오염이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피해일 것 같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금융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 그렇고 주주들의 이익만 챙기다 보면 사회 전체가 다 행복해지는 길로 가기는 힘들다는 사상을 갖고선 그러면 회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주주만 있는 것인가? 아니다. 다양한 주주 외의 이해관계자 모두를 다 같이 해갖고 일컫는 말이 스테이크홀더입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크홀더 위주인 주주들, 실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임직원들, 그 회사의 그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들, 그 회사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거나 공급업체, 하청업체에 있는 파트너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업체가 활동하는 전체적인 공동체. 이 모든 것이 다 스테이크홀더이고 이 모든 것이 다 윈윈을 해야 진정한 아름다운 그러한 사회가 돼가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기업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입니다. 이 관점의 그 이론을 잘 정리한 게 Conscious Capitalism이 있는데요. 깨어있는 자본주의라는 사상입니다. 이 단어를 처음 사용한 것도 아까 그라민은행의 창업자인 그 모하메드 유스 교수님인데요. 그 아이디어 처음 그 단어, 이 깨어있는 자본주의라는 단어를 더 발전시켜서 라지 시소디아라는 이 그 교수님이 그 Conscious Capitalism Institute라는 그 기관을 설립을 했습니다. 미국의 이 기관을 설립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깨어있는 자본주의라는 이 이론이 크기 시작했는데 이 이론이 4가지의 철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higher purpose, 더 높은 의미를 갖는다. 기업은 오로지 수익 창출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를 오히려 궁극적인 목적으로 둘 수 있다. 이러한 거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회적 기업의 내용이 함께 좀 일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시소디아라는 분이 굉장히 잘 설명을 하는 게, 인간들은 생존을 하기 위해서 백혈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생존 목적이 백혈구를 만드는 건 아니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존재하려면 수익은 있어야 되고 매출이라는 건 발생을 해야 기업이라는 게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기업의 존재 목적 자체가 수익 창출이냐, 그 이상의 목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철학이 이제 사업 관계자 존중이고요. 아까 그 내용은 좀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세 번째가 깨어있는 리더십. 그래서 깨어있는 리더십이라는 거는 정말로 모두가 다 윈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드는 리더십이라는 주장이고요. 마지막으로 깨어있는 문화. 그래서 그 기업 문화 속에서 신뢰, 배려, 존중, 투명성, 그 다음에 심지어 이 그 권력의 분산까지, 이러한 이상적인 기업의 문화까지 다 함께 어우르는 것이 깨어있는 자본주의라는 이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 사상의 대표적인 사례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홀푸드 마켓이라는 회사인데요. 사실 홀푸드 마켓은 제가 설명을 곧 드리겠지만, 제가 이전에 설명드린 모든 그걸 다 담고 있어요. 사회적 기업이자 창조적 자본주의를 향유하고 있자 곧 이 깨어있는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회사인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이 회사를 깨어있는 자본주의에다가 껴서 설명을 해드린 이유는, 이 회사의 CEO인 이 존 매키라는 분이 이 위에 이 설명드린 이 깨어있는 자본주의라는 책에 라지 시소디와 함께 공동 저자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았습니다. 홀푸드 마켓이라는 회사는 유기농 제품만을 다루는 회사예요. 유기농 제품만을 다루는데 그 유기농 제품도 그 로컬한 그 파머들한테만 받아요. 지역 그 경제를 살리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미국에서 굉장히 요즘 들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유기농과 이러한 지역 농업물인데, 이 두 가지만을 하면서도 과연 그러면 그건 굉장히 좋은데, 그것도 하고 동시에 그걸 하면서 장애인분들이나 아니면 노인분들을 실제 고용을 해갖고 그분들의 고용 창출도 발생을 시켜요. 그리고 동시에 이 깨어있는 자본주의 사상을 해갖고 다양한 회사에서 법칙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회사의 임직원들의 평균 연봉에 비해서 많게는 CEO들이 미국에선 400배를 받아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직원들의 평균 연봉에 있어서 대표가 19배 이상을 못 받게 돼 있는 그러한 규정들이 세워져 있고요. 모든 직원들의 이 그 연봉이 다 공개가 돼요. 그러면서 이 회사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높게 사느냐를 다 같이 투명하게 공유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매해마다 발생한 영업이익의 5%씩을 꾸준히 이런 자선재단에다가 이렇게 기부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이런 사회공헌적인 일을 하는데, 이런 회사가 과연 이런 것도 다 챙기면서 과연 정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이 회사는 지금 현재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일 뿐만 아니라 Fortune 500대 기업에 속하는 회사가 될 만큼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면서도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사례들이 정말로 저는 앞으로 기업의 CSR이라고 하고 CSV라고 할 때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대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도 있고 SK, LG 굉장히 많은 이러한 그 대기업들이 있는데, 이러한 대기업에서도 이러한 모델을 참조해서 정말 사회랑 같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이러한 구조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구조가 되는 게 정말 앞으로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게 제 첫 번째 파트인 행복한 사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